안녕하세요. 세종 FM 뉴스와 이야기 오늘도 이어서 세종교육연구원의 인전수 원장님과 학부모 박소연 어머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SNS에서 봤는데 그 경제 이야기와 관련돼서 그 세종교육연구원에서 프로그램을 준비하셨다고 들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광순의 복덕방, 뉴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히트를 하고 계속 정기 출연하고 계시던데 예, 이번 오셨는데 어떤 친밀 개인적인 관계가 좀 있으신가요? 예, 광선의 목덕방 이광수 대표님하고는 예. 이런저런 자리에서 편하게 이야기를 이렇게 주고 받을 정도의 친분이 깊지는 않지만 그 교육과 관련해서 또 아이들 경제적인 관념 또 감수성을 어떻게 좀 잘 키울까 등과 관련해서는 이런저런 좀 말씀들을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사이입니다. 우리 어머님은 행사장에 다녀오셨나요? 저는 그날 네. 아이 픽업 때문에 가지 못하였고요. 네. 일단 얘기는 많이 들어봤고 또한 저 또한 그 대표님을 얘기해서 아이들에게 경제 교육이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좋아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은 학교 교육이라는 게 네. 먹고 살자고 이 공동체 속에서 생존하는 방법, 우리 결과적으로는 우리 원시 사회에서부터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가고 생존하는 거를 학교에서 차곡차곡 배우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그래서 먹고 사는 거에 경제에 대한 이야기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부동산 지식도 그렇고 주식 관련된 거, 우리나라가 부동산 경제에서 주식 경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게 이제 이재명 정부의 목표이기도 한 것 같은데 코스닥 지수가 3천을 넘어서 이제 거의 4천. 네. 지금 거의 4천에 근처에 왔답니다. 네, 4천을 가고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광술의 목석방에서 와서 이야기한 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사실은 우리들이 꽤 오랫동안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 또 민주주의를 사는 일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민주주의는 일상의 삶이라면 경제적인 삶은 그 일상의 삶을 지탱할 수 있는 거의 디딤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경제 교육이 지금까지 좀 너무 이론적인 곳에 치우쳤다는 점에서 좀 아쉬움이 좀 많이 있었죠. 그런 측면에서 특별히 기획하신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그런 이유라고 봐야 되나요?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의 대부분의 교과 내용들에서 보면 각각의 학년들의 이 적당한 곳에 아이들이 경제에 대한 이 개념 등을 배우는 그 교육과정 내용들에 다 들어 있습니다. 학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교. 근데 대개 그런 것들이 거대한 경제 이론들이 참 많고 또 대개 경제를 규정하는 그런 말들이 많고 실생활의 경제를 이해하거나 하는 데는 적절하지는 않는 내용들이 꽤 많이 있죠. 어쨌거나 하여튼 경제에 관한 교육들은 이론에 관한 교육들은 교과 내용에 여전히 들어있기는 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이제 초중고를 통틀어 가지고 배웠던 기억은 애덤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인가요? 어떻게 보면은 절대 자유시장 경제 이것만 배웠던 것 같아요. 복지 측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독일이나 유럽에서는 그 복지가 좋다. 스웨덴의 복지 이런 얘기만 들었지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복지가 많이 좋아지는 그런 관점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계획 경제니 네. 또는 자유시장 경제니 하는 등의 굉장히 포괄적인 경제 이론들을 공부를 좀 많이 한 셈이죠. 그래서 우리 생활하고 거리가 먼 뉴딜 정책 이런 거에 대해서 먼저 공부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 교과서 속 경제를 넘어서 자산 형성의 시대를 열다. 예. 이 어떤 주제는 어떤 측면에서 이렇게 됐던가요? 예,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민주주의를 배우는 것에 넘어서 민주주의를 사는 일이 이제 최근에 그 민주 시민을 기르는 교육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경제 교육 대신 이광수 대표는 경제 생활에 대한 교육을 해야 된다는 제안을 했는데 우리 이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경제를 사는 교육이 초중고 학생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하는 뭐 그런 관점을 가지고 실제 이제 실물 경제라고 할 수 있는 최근에는 우리가 흔히 이제 사회 우리 경제 또는 우리의 사회에 대해서 자본주의 사회 또는 뭐 금융자본주의 사회 뭐 이렇게 좀 규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실제 아이들이 금융적인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실제 그게 생활에서 어떻게 작동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교육들은 없었던 거죠. 그 지금 보면은 주식이 왜 필요한 건지 그 결과적으로는 국부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주식회사가 그 공정하게 투자한 것들이 이익을 봤을 때 주주로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들 그런 지식들 그리고 그걸 보장할 수 있는 사회 제도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소액 투자자들은 진짜 그 투자자들에 말려가지고 작전주에 말려서 돈을 잃는 경우가 부지기수고 그런 상황들이 많았었죠. 그래서 그런 지식들을 알아야지만이 또 견제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 학교에서는 그런 거는 배우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그 제가 듣기로는 소비에 대한 관점으로 이광수 소장께서 이야기했다고 들었는데 그건 어떤 이야기였을까요? 소비에 대한 가치를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소비가 단순히 나쁘고 저축이 좋고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는 아니고요. 얼마나 가치 있는데 소비를 하는가. 우리가 어렸을 때는 무조건 그렇죠. 아껴야 된다. 아, 그렇죠. 그런 시기가 있었죠. 예. 그 시기는 정말 어려운 시기였고 그렇게 아끼고 그렇게 근면성실하게 했던 우리 그 앞선 세대들의 노력이 지금의 우리의 경제 부국 그리고 물산이 풍부한 우리 사회를 만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이광수 대표의 표현에 의하면 얼마나 가치 있는 곳으로 소비를 하는가 이게 그 아이들의 삶, 시민들의 삶의 가치를 결정짓는 중요한 일이다는 생각이고 그런 시민들이 모이는 게 국가 경제이다라는 관점을 좀 가지고 있어서 새로운 관점들을 좀 많이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경제 지식이 아니고 경제에 대한 가치에 대한 이 감수성과 판단력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 경제적인 활동 등을 통해서 학창 시절에 학교에서 교육과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관점이죠. 어머님은 가정에서 일하면서 어떤 것들을 경제적으로 가르치나요? 이게 제가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은 예를 공정무역 같이 커피를 생산할 때도 적정한 가격으로 적정한 노동의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한 건지 아니면 또 동물을 학대하거나 인권을 무시하면서 만들어진 건지 또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렇게 소비를 해야 된다 이런 측면인 것 같은 생각이네요. 어떻게 그렇죠. 보세요? 가정에서는? 일단 가정에서는 이제 소비를 하는 거에 대해서 너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일깨워 주고 있거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어떤 돈의 가치를 쓸 때 이게 그냥 내가 돈이 있어서 쓰는 게 아니라 이 소비로 인해서 경제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아이가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부모로서 들어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지려면 학교 안에서 이 아이들이 경제 활동을 했을 때, 그러니까 소비를 해서 실패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어떤 주식이라든지 어떤 생활 부분에서 실패하는 부분을 그것 또한, 그러니까 교육의 일환이라는 거죠. 실패를 통해서 내가 얻는 부분, 배울 수 있는 부분을 하고 가정에서는 괜찮아. 너가 요게 이제 교육적인 부분에서의 실패이기 때문에 또 해볼 수 있어. 다시 해볼 수 있어.
이거는 경험치야라고 아이들한테 얘기해주고 또한 그런 부분이 학교 내에서 잘 이루어졌을 때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이 돈의 가치, 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가치에 대해서 더 깊게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한동안 그 일본하고 무역 제재가 있었을 때 예. 그때 나왔던 것들이 뭐 전범 기업에서 만든 것들은 안 사기 운동 그리고 불매 운동을 했었죠. 우리가 네. 노 재팬인가 뭐 이런 운동도 네네네. 했었고 그런 것들 전쟁이 되고 또 우리 탄소 배출량이 많은 제품들 또는 그 비닐이라든지 그 라벨이 없는 뭐 그런 PT병을 사용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과정들을 겪으면서 또 예를 들면은 로컬 푸드 사용하는 그 우리 구매해 주는 거 이런 운동도 그런 소비자의 관점에서 경제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런 어떤 전범 기업의 제품을 안 사용했을 때 그 기업이 위기를 하고 반성하게 만들게 되고 또 인권을 훼손하면서 이렇게 만들었던 재화들은 소비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좋은 어떤 경제 구조를 만들고 그리고 하다못해 요즘 많이 되었던 사망하거나 뭐 어느 회사에서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우리가 불매 운동도 하고 뭐 대통령은 뭐 거기 현장에 가서 회의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일들이 소비의 관점들이 변화를 일으킨다 이런 측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건전한 주식시장을 만드는 것도 그런 어떤 소비자가 결국은 주식시장도 리딩할 수 있고 좀 좋은 기업들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들이 좋은 쪽으로 방향을 만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어떻게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근데 실제로는 잘 안 이루어지죠 이게. 네. 그러니까 경제를 생산, 소비, 분배, 일상의 흐름으로 이렇게 봐야 되고 그 출발점이 이광수 대표의 이제 표현에 따르면 소비인 거고 네. 그 소비가 방금 우리 그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제 활동 자체를 어떻게 윤리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삶의 가치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그런 의미에서 하여튼 소비의 관점을 새롭게 본다는 점에서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그 경제적인 감수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어머님은 가정 살림을 하시면서 네. 그런 관점으로 하시나요? 어떻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요. 네. 이 두 분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이들이 경제를 통해서 돈의 가치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회의 가치를 좀 더 배웠으면 좋겠네요. 예. 뭐 진행하면서 경제 토크 시간도 이어졌다고 들었는데 시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질문들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예, 뭐 부동산, 물가 또 코스피가 어느 정도까지 갈 건가? 너무 어떻게 머리가 투자해야 되나? 그다음에 금융 습관, 네. 뭐 또 세종시 아파트 가격, 뭐 등등 뭐 다양한 질문 등이 좀 있었고요. 네. 실제 용돈 교육이나 경제 교육을 언제부터 하는 게 좋은가 하는 뭐 등등 굉장히 구체적인 고민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예. 그러면 어머님은 어떻게 자녀들한테 용돈에 대해서 어떤 교육을 시키고 있나요? 용돈 주나요? 네, 줘요. 아주 조금이지만 네. 그래도 아이들이 요즘 학교 끝나면 가장 먼저 가는 곳이 편의점이더라고요. 아 편의점. 네. 그래서 편의점의 물건 가격과 네. 그래서 제가 경제 교육을 시켰던 게 1번이 편의점에서 사는 물건의 가격, 마트에서 사는 가격 이런 거를 이제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알려줬어요. 근데 애들이 생각하기에는 편의점이 처음에는 제일 싸다고 느꼈던 건데 비교를 하다 보니까 편의점이 왜 싼지 우리가 가장 가까이 접할 수 있어서 싸다는 거 경제적인 논리도 이제 알려주게 되더라고요. 네. 그 제가 알기로는 이광수 그 애널리스트라고 그러죠. 이번에 예. 그 주식시장에 예. 주식 거래하고 애널리스트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에이스였다고 들었는데 예, 굉장한 에이스였다고 소문이 많이 나 있습니다. 그 회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탄압을 받을까봐 나와서 자영업자 그 개인 부동산 리서치 회사라고 해야 되나요? 예. 광순의 복덕방 온라인 정보 같은 것들을 올려주고 무료로 운영하고 있었다고 들었는데 예, 뭐 그렇습니다. 소액으로 조금 받나 봐요 이제는. 예. 예. 그러면 태종시 부동산은 어떻다고 얘기하던가요? 뭐 늘 뭐 그 부동산 하나만 이렇게
보고 이야기하진 않죠. 그러니까 네. 현재 전반적인 뭐 시장 상황 또 스스로 공부하고 선택하는 과정 그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세종시의 발전 가능성, 리스크 요인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 균형 있는 설명 뭐 그리고 결국은 선택 아까 이제 소비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치 있는 선택을 뭐 늘 중요하게 이야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어머님은 어떠세요? 부동산 하면은 뭐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부동산 하면 아파트 하면 내 집값이 오를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아파트의 가격은 학군이 좌우하지 않을까요? 또 예. 교육이 중요하네요. 그럼요. 엄마들의 관점에서는 어디에 근데 세종은 학원가도 별로 없는데 그 대전은 학원가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학원이 가까운 데가 이제 집값이 제일 비싼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세종은 그런 거 없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약간 어느 시대인들 다 비슷하긴 하겠지만 이 교육과 관련해서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예민하신 것 같아요. 그건 뭐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로서는 당연하고 교육청도 뭐 당연하게 여기고 있고요. 그 실제 그러면서 이제 세종에서도 이렇게 약간의 그런 흐름들이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다행히 세종은 대부분의 학교들이 이렇게 좀 다 새로 신설한 학교들이고 또 고등학교 평준화 이 체제를 유지하고 있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인 모습이긴 하죠. 네. 오늘 사실은 뭐 이태원 참사가 있었던 날이에요. 예. 진짜 아까운 청춘들이 국가의 방관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측면으로 해서 보호를 못 받고 그냥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그런 허망한 사건이 있었던 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도 그 상황에 대해서 누군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시는지 뭐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예, 오늘 뭐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당시 3년 전에 안타깝게 희생되신 분들에게 마음과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우리들이 참사를 기억하고 추모하고 연대하는 일이 정말 그런 우리 사회에 그런 일이 다시는 생겨나지 않도록 하는 큰 일이라는 생각 그리고 정부가 다행스럽게 진상규명을 빠르게 하겠다고 하고 하니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긴 한데 진상규명 이후에 그런 안전에 대한 생각을 문화로서 제도로서 이렇게 정착시키는 일 그리고 명확하게 국가가 그런 안전을 국민과 함께 책임지는 일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어머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생각하면은 우리 아이가 그런 일이 당했다면은 그 생각만 하면 그냥 눈물이 나려고 그래요. 저도 지금 가슴이 네. 너무 아파요. 그 얼마나 그 힘들었겠어요. 거기 그렇죠. 묻혀 있던 그러니까, 친구들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아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하는 생각이 너무 가슴이 아프고 진짜 이제는 설마 괜찮겠지라는 그런 태도는 없어져야 된다고 봐요.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자가 아니라 그런 일이 없게끔 정말 안전하게끔 이 부분이 학교와 사회 곳곳에 자리 잡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부모님들 또 거기에서 소방관들 일했던 네. 그 시신들을 옮기고 주검들을 이렇게 관리했던 사람들도 얼마나 큰 트라우마가 지금도 계속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저는 생각만 해도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다시 좀 없어야 되고 근데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그분들에게도 치유될 수 있는 그 부모님도 우리가 그 장례를 치른다는 거는 죽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나를 위해서 장례를 치른다고 하더라고요. 관점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그분들의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지금 어떤 것들을 치유를 해주지 않으면은 제가 잘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을 우리가 사회가 더 성숙돼서 이렇게 만들어놔야 오늘 추모제도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일들을 전국 어디서나 기억을 하고
또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도 일어나서는 안 되잖아요. 지구상에 사는 그렇죠. 모든 인류들에게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현장에 가보지도 못하고 시위 현장에 가보지도 못했지만은 늘 항상 마음이 아프고 우리 아이를 보면은 그 생각이 떠올라요. 우리 아이가 그렇게 당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다른 분들도 좀 그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좀 우리 아이 같이 그 갔었던 또 연상해 보면 우리 세월호 이야기도 생각이 나고 참 오송 참사도 예. 기도 하고요. 별의별 생각들이 좀 날 때가 좀 연상돼서 계속 드는데 좀 길어지네요. 죄송합니다. 예. 예, 그러면 우리 이 시간 마무리하면서 좀 먹먹하지만 원장님 마지막 노래 한번 소개해 주시죠. 예, 뭐 가을에 어울리는 노래 제가 예. 좋아하는 그 바람의 노래를 예. 같이 듣고 싶습니다. 예. 많은 분들에게 삶의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뉴스와 이야기 오늘은 조용필의 바람의 노래를 들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깝게 운명을 달리하신 우리 이태원 참사에 있었던 젊은이들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함께 이겨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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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면서 듣게 될까 언젠가는 바람의 노래를 세월 가면 그때는 알게 될까 꽃이 지는 이유를 나를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될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나의 작은 지혜로는 알 수가 없네 내가 아는 건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나를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될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나의 작은 지혜로는 알 수가 없네 내가 아는 건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해